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허드 이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으로 지금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전 국민이 90% 가까이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부 의사들은 접종의 의미가 단순히 이제 이걸 예방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걸리면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원내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증상은 거의 경미한 감기조차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저한테 이제 수액을 한 40번 이상 치료받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남들은 되게 심하게 힘들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경미하게 넘어가는 환자들도 제법 많고요. 근데 이제 치료받은 지 오래되거나 수액을 맞은 지가 이제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치료 효과는 이제 거의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먹는 비타민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 면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면역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 끝났다고 해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멈춰 있으시면 안 되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능의학자를 만나셔가지고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몸에서 틀어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서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하게 더 해주시는 게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너무 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싸움도 싸워본 놈이 잘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직접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를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더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 보시고 그냥 백신 접종으로만 이걸 모든 걸 막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한 오산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걸 안 걸리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내 몸 관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시면은 평소 때 내가 먹었던 비타민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먹고 있는 레벨. 그 레벨에서 적게는 3배고요. 많게는 10배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프티 도즈가 넓은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과감하게 비타민 C나 비타민 D의 용량을 좀 늘려서 복용하시고, 또 좋아지시면은 그 다음에 정상 레벨을 또 낮추시면 되겠죠. 일단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또 3가지 댓글 가지고서 댓글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비타민 K2 파티에 다셨는데요. 이서정님께서 올리셨는데, 좋은 비타민도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2년 전부터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K1은 복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2 복용은 가능한가요? 이거와 비슷한 질문들을 꽤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괄적으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K1 비타민은 코아귤레이션 비타민에서 따와서 제가 K라고 얘기했죠. 독일어로 코아귤레이션 할 때는 C가 아니고 K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영어는 C로 시작하죠. 코아귤레이션 할 때. 아무튼 응고 비타민 할 때는 K1을 얘기합니다. 이 K1은 제 옛날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주로 녹색잎 야채 대부분 갖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갖다가 동물이 먹어서는 동물이 장관 내에서 K1을 K2로 이제 변환시켜서 본인들은 K2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장관 내에서 이걸 변환시킬 방법이 없다 보니까 따로 K2를 먹든지 아니면 K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따로 먹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영양제로 만들 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영양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은 WHO 권장량의 개념으로 보통 지용성 비타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만듭니다. 누구든지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레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건강에 좋으라고 야채잎을 자꾸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K1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죠. 내가 지금 와파린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 야채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영양제로 들어가는 제일 기본 베이스 도즈 가지고서도 이 손을 떤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주고자 하는 거는 영양회사에서 만들 때 K1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K2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K2를 쓸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거기 표시는 K1만 돼 있겠죠. K1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폭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레벨 정도만 폭로가 된다고 이해한다면은
그 영양제를 먹으면서 와파린 먹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혈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와파린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K2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라면은 K2 영양제에 들어있는 K1과 함께 기본적인 영양제 성분으로서 K2를 같이 복용하는 것들을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온 환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혈관이라든지 심장이 안 좋아서 혈전 용해제라든지 응고를 억제해주는 약들을 좀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K2 영양제를 거의 추천하는 편입니다. 같이 드셔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예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 경험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8번째 파트에 수은 킬레이션 경구 투여 약물이 있다? 이 파트에 올리신 건데, 구글에 찾아보면 DMSA라고 구입했는데 검증해보니 일반 비타민C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속아서 샀다는. 선생님의 검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거 보니 혹시 그것도 위약성 DMSA가 아닐까요?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테스트해서 올렸는데 이 환자분이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액보다야 많이 떨어집니다만 일반적인 비타민C를 먹어서는 절대로 수온이 빠지지 않습니다. 경구제로 먹어서는요. 근데 제가 베이스라인 검사를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DMPS나 DMS를 먹었을 때의 양을 내가 설명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빨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떼운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이빨이 깨끗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폭로되는 수온은 대부분 다 유기수온이었단 말이에요. 생선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유기수온에 특화된 DMS를 제가 먹었는데, 그게 베이스라인에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던 레벨들이 제가 DMS에 먹고 나서는 다 오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 자체가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액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미지, 실제로 그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미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고요.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샀던 약물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기본 베이스를 먼저 측정을 해 놓으세요. 약을 먹기 전에 내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중금속의 양을 측정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먹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먹은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다시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체크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죠. 저는 이미 다 제가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게 확실하니까 올린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병원의 지시 없이,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 없이 집에서 임의대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처 본인이 잘 다니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기본적인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꼭 체크하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호야호야님이 올리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비타민 파트에다가 올리셨어요. P&D 홀딩스 화이트OS의 경우 엽산과 코바람이 빠졌는데 완벽한 멀티비타민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표현은 내가 완벽하다는 표현이 좀 그건 맞진 않겠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비타민, 멀티비타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비타민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참고로 이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 제품을 저희 원내에서 제가 취급하거나 환자한테 팔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내가 그래도 올려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멀티비타민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코펜하겐 쇼크라고 들어보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펜하겐 쇼크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코펜하겐에서 그 비타민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비타민에 대해서 각자 발표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폭로되는 사람들한테 비타민이 좋을 것 같아서 줬더니, 오히려 그걸 주지 않은 군보다 줬던 군에서의 폐암 발병률이 더 증가하게 나온 거예요. 결과만 본다면은. 근데 그 연구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이걸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A나 E 같은 경우가 잘못 먹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암을 유발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멀티비타민을 만들 때는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래서 지용성을 빼기 시작했어요.
지용성을 A하고 E를 다 빼고 요즘 나오는 우리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멀티비타민에 보시면은 거의 지용성 비타민을 빼고 수용성만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또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연구된 자료를 다 분석을 다시 해본 경험으로는 이거는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이 자체가 그렇게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연구 디자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항산화 목적으로서 비타민 E하고 A를 넣어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멀티비타민 하이토S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하고 A가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멀티비타민의 어떤 조합에 비해서 이 화이토S에는 비타민 B7인 바이오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5,000%, 그러니까 영양소 기준치 5,000%가 들어있으니까 50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5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머리카락에 탈모가 좀 있거나 좀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멀티비타민이 훨씬 더 특화돼서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좀 있어서 당 대사가 안 되시는 분, 아니면 당뇨는 아닌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6.7이 넘지 않고 5.7이 안 돼야 되는데 5.7이 좀 넘는 그 중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을 당불내증 환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대사를 좀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크롬을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크롬이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2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멀티비타민 원내 거 드리면서 크롬을 따로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거 하나 먹으면 그걸 먹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셀레늄, 아연, 요오드까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멀티비타민들은 요오드는 또 빠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깔아준다는 개념의 멀티비타민으로서는 조합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지면 더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검사 후의 얘기고, 검사 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멀티비타민 조직류 하나만 먹고 싶다 하면은 이게 거의 다 이제 컴바인 돼가지고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기본 베이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하나로 웬만큼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안 쓰냐 하면은 이제 좀 더 특화해서 검사 후에 좀 더 많은 영양소를 넣어주고 싶은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에는 실제 이 멀티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용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좀 구별돼서 따로따로 이제 단일 제재로 나온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검사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멀티비타민 종류 하나를 먹겠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 화이토S 비타민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엽산하고 B12, 엽산이 B9이잖아요. B9하고 B12 이 두 가지가 왜 여기 표시에는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표시, 영양소 기준표 표시에만 없을 뿐이지 밑에 보시면은 원료명 및 함량에 들어가시면은 엽산과 B12가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가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회사 제품에 마치 홍보대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개인적인 이권관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하시게 되면은 검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냥 검사 없이 여러분이 기본적인 비타민을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가장 추천하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벌써 3일째 계속 비가 오는데, 저는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중충하지만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